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10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과세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과세, 그리고 매입 시는 불공도 있습니다. 매출 시에 그 발행하는 경우는 과세밖에 없어요. 그러나 매입할 때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불공이에요. 개인적 소비하거나 접대비로 지출하거나 비영업용차,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 그 천시 초과차 이런 차들, 화물차를 제외한 차, 뭐 9인승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세 공제를 해주니까 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 정집이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새 건물을 신축하려 건물 철거 비용.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 수치고 그런 경우로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불공을 합니다. 이거는 매입 시에 그 불공도 있어요. 매출 시에는 과세밖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그러니까 불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뭐 카드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랬다 그러면 아예 여기 메인 매출 전표 문제에 출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일반 전표에 적어야 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이러면 영세입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면세업종, 면세업종이 관계되는 건 면세고요. 간이영수증이나 무징빙 이런 건 건별이에요. 간주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주공급, 간주임대료도 다 건별로 합니다. 직수출은 수출로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관청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입. 그러나 비영업용 차, 천시시 초과차를 수입할 때는 뭐 벤츠나 뭐 BMW 외국의 차 수입할 때는 불공으로 해야 돼요. 천시시 초과차는. 카드 전표의 발행 수치는 카과, 면세인 경우는 카면, 이거는 과세란 뜻입니다.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 발행 수치는 현과, 면세인 경우는 현면. 그 다음에 매출 시 외화 환율은 선적인의 환율 또는 재정 환율, 달러하고의 환율, 그 외의 통화하고 환율. 미리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액을 매출액 계산. 이건 주로 세무 2급 시험에 많이 나오죠. 6개월 이상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장기 알파 미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매출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야 세금 내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일반 전표는 채권, 채무, 거래처 적어야 되고, 배수양도나 오마린 카드 결제는 거래처 코드를 변경해서 정확히 입력해야 되고,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대변에 가면 적요팔 타개정 대체, 복리후생비, 기업 업무 추진비, 기부금.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가 이제 올해부터는 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FAT, TAT 시험에서는 예금 적금도 거래은행 코드 적어야 되고, 약소금, 뭐 전자음 이러면 자금관리메뉴에서 받으론과 지급업 내역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메인 매출 전표 요거 있죠? 왼쪽에 요거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7월 11일 날짜부터 무조건 찍고 시작해요. 정신없다면 날짜 틀리면 무조건 틀립니다. 성심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항상 어떤 사람이 발행합니까? 물건 판 사람이 발행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품을 팔았고 300만 원어치, 세액은 30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출할 때는 요 11번 과세, 매입할 때는 51번 과세와 불공이 있으니까 요건 매입할 때는 구분 잘해야 돼요. 근데 매출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과세예요. 근데 요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전자계산서가 나올 때 그때는 면세입니다. 그거 잘 봐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11번 과세. 품목은 제품이고, 자, 여기 공급가액이 지금 300이죠.
부가세 300. 자,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어요? 성심이죠. 우리 회사가 지금 O형 상사예요. 자, 성심. 그리고 전자하니까 1번요. 분계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받고 외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이에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하고 차변에, 자, 현금 101번 현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여기 100만원 받았죠? 100만원. 자,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 108번 외상. 그럼 이제 이거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8월 25일. 자, 여기 보니까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총 매매 대금은 요건데 토지 매매 가액은 1억 5천, 건물 매매 가액은 2억 2천인데 부가세 포함이에요. 우리는 여기다 적을 때는 부가세에 있는 것만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계약금 3,700만원, 이건 3억 7천이고 이거 3,700만원은 미리 지급했었대요. 잔금은 보통예금, 요 지금 오늘 이날에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에 지급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잔금 지급일에 수취하였으며 오늘 수취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입력을 2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발급 안 받았으니까 우선 매입한 건데, 이 건물 매입한 거 있잖아요. 건물 매입한 거는 이거는 공제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세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51번 과세, 이 부가세. 자, 여기는 이제 토지 건물을 매입했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취득. 자, 여기 공급가액은요, 매매가액 2억 2천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요 땡땡 투땡으로 나가면 뒤에 게 부가세가 앞에 게 공급가액이에요. 2억. 3땡은 안 돼요. 3땡은 나누기 1.1 해야 돼요. 투땡이에요. 투땡. 여기 2, 2, 3, 3 그럴 땐 뒤에 거. 그럼 엔터 치면 2천만원에서 2억 2천 되죠. 거래처가 누구한테 샀어요? 대관령이죠. 대관령. 대관령이 있는 땅하고 빌딩 샀나 보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여기 있죠. 그럼 1번 전자. 그 다음에 분계는 계약금 증거하고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야죠. 그럼 이거 원재료가 아니라 우선 요 2천만 원은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2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에 토지는 그냥 뭐 계산서 발행 안 했으니까 토지는 여기서 1억 7천, 여기 보니까 1억 5천, 2억 2천이고 요건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1억 5천. 그럼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차변 금액은 다 분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계약금으로 미리 줬던 거 있었죠. 선급금. 자, 선급금 얼마 줬었습니까? 3,700. 10% 계약금, 보통 부동산 할 때는 10% 주고 잔금 나머지 주죠. 대변에 나머지는 이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니까 103번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에서 나가면 되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9월 15일. 자, 문제를 보니까 총무부가 사용할 소모품을 총 38만 5천 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 이체하에 지급하면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이 현금 영수증 받으면 부가세 공제되거든요. 이 소모품은 영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다. 현금 영수증. 그럼 우리가 매입할 때 현과 61번 현과. 이거 문제 출제를 조금 잘못해서 부가세 포함 이렇게 이 말이 안 나왔다고 답을 요거 뭐 현면도 답으로 했는데 이게 현과가 맞아요. 품명은 소모품. 기출 문제에는 좀 약간 오답이 나올 수가 있으면 그냥 두 개 다 맞게 해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해줘야 돼요.
38만 5천 원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공제 받아야죠. 당연히 공제 받을 거 받아야죠.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분리돼요. 38만 5천 원. 여러분들 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속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한테? 골드팜이죠. 골드팜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이거 원재료 산 거 아니죠? 뭘 샀어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총무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소모품 빈대, 소모품 빈대 총무부는 800번 되죠. 제조부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현금 지출한 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여기 배기량이 998cc. 개별 소비세 대상 아님. 개별 소비세가 특별 소비세라 그래서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경차거든요. 이거는 경차는 니네 경차 업무용으로 쓰니까 부가세, 개별 소비세 부과 안 시킬게. 그 대신 부가세 낸 것도 다 환급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물차나 이 경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 KT 그 인터넷 설치하러 오면 다 경차 타고 와요. 다 부가세 환급 받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전자세금연서를 발급 받았대요. 그럼 51번 과세예요. 이건 불공이 아닙니다. 이게 뭐 1998cc 그러면 그때는 불공으로 해야 돼. 이건 998cc니까 51번 과세. 품목은 승용차. 이거는 채점사항은 아닌데 승용차. 뭐야? 승용차. 그리고 공급가액은 1,500이죠. 1,5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경하자동차. 경하자동차. 그 다음에 이건 전자니까 1번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외상 미수금 그랬죠. 상대방 입장에선 미수금이지만 우리는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 혼합이죠.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돼요. 뭐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회사로 바꿔줘야 되지만 그게 아니니까 또 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면 이제 보통예금으로 여기에 분계해주면 되죠. 실무에서 보통예금 나가면 요 예금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자, 10월 17일 미국에 소재한 회사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에서를 받고 보통예금 계좌에 지급했다. 이거 수입은요 부가세만 세관에 납부하고 원재료 대금은 직접 요 회사 미라클사에다 줘야 돼요. 이거는 수입입니다. 55번 수입. 그래서 품목은 이제 원재료죠. 원재료. 공급가액은 다 적어야 돼요. 800. 그리고 거래처는 인천 세관. 그리고 전자세금연서 받았죠.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그럼 여기 부가세만 분계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돼요. 80만원.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개인 소비자에게 만약에 아까 그 수입했을 때 관세도 냈다 그러면 별도로 그 밑에다가 원재료로 분계해 줘야 돼요.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99,000원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요 건별이에요. 건건이 팔았다. 그래서 품목은 제품. 자, 99,000원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거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건별로 하면 90,000원과 9,000원 자동 분리되죠. 이 거래처는 개인이니까 뭐 여기 할 수는 없고 분계는 현금이죠. 그래서 1번 현금으로 하면 제품 매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6번까지 풀었죠. 6번까지 이제 다 풀고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라 그랬는데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열은 김에 먼저 여기 부가세가 있는 걸 여기 입력해야죠. 그래서 요 11월 30일일 걸 한번 보자고요. 제품 생산 공장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수리하고 77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으나 수익적 지출. 그러면 요 날짜를 11월 30일을 열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 지금 여기에 그 제품 생산 공장 과세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수익적 지출이래요. 그럼 이건 건물이 아니고 또 공장 거죠. 공장 거고 수익적이니까 요거는 수선비로 해줘야 돼요. 수선비인데 500번대 수선비. 자, 이렇게 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다 끝나버렸죠. 자, 다 끝났고 이제 일반 전표를 엽니다. 자, 일반 전표를 열어서 이제 그 위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일반 전표를 열게 되면 8월 30일 거 부가세가 없는 건 일반 전표예요. 30일일 거.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36만 2,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회계 처리했으나 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차입했대요. 돈을 꿨으면 이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준 그 이자 비용인데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고 회계 처리했으나 이자 비용이 원래 5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인데 요걸 누락시켰대요. 그러니까 요 이자 비용이 요게 아니고 이게 5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50만 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준 이유는 세금을 띄었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대변에 세금 띄면 우리 월급에서 세금 띄면 이제 예수금이라 그러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금 띈 거예요. 그러면 13만 7,500원. 이렇게 분계를 고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 쓰고 이자 주면서 세금 띄면 뭐 막 뭐라 그러겠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제 결산정리사항입니다. 결산정리사항. 여기 결산정리사항에서 보면 기말재고액 있고 대손상각, 감가상각, 퇴직급여, 법인세. 그래서 말대감 태법으로 외우라 그랬죠. 자동결산. 이건 전표 추가 버튼만 누르면 돼요. 금액 입력하고. 여기서 기말재고자산 중에 지금 여기 그 원래 이 부분이 세무 2급에 주로 나오는데 회계 1급에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이 비용으로 제일 먼저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가장 적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감모 손실이 재고가 모자라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대변의 원재료, 상품, 제품, 뭐 또 원재료 제공금 이렇게 하고 적요 8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평가 손실은요. 평가 손실은 그 매출원가에다 산입해야 돼요.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왜냐면 모자르는 게 조금 모자르고 가격 떨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다 원가에 산입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선적지 인도 기준의 미착 재고 자산 이런 거는 이제 기말 재고에 더해야 됩니다. 선적하는 순간 우리 거가 된다. 그럼 이제 원재료 외국에서 수입할 때 그 선적지 인도 기준인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원재료가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원재료 기말 재고에 더해야 돼요. 도착지 인도 기준은 더하면 안 됩니다. 도착해야 내 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적성품 위탁품 중 미판매 부분. 이거는 내가 보낼 때 뺐었거든요. 재고자산에서 제품에서 뺐는데 상대방 부탁받은 사람이 아직 안 팔았어. 그러면 아직까지 내 거죠. 그러니까 더해야 되고 시용품 중 매입 의사를 받지 못한 거. 상대방이 사겠다고
의사표시 아직 안 했으면 내가 이거 보낼 때 재고자산에서 뺐었기 때문에 다시 더해줘야 돼요. 주로 이런 건 이제 세무 2급이나 TAT 2급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요거를 지금 원가에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상품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초 들어가고 순매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매출원가가 나오거든요. 여기 상품 계정에서 보면은, 그러면 기말 재고를 줄여버리면 매출원가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요 기말 재고를 이렇게 밑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요 기말 재고를 이렇게 밑으로 줄이면 원가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 장부 재고 수량이 10,000개고 여기 실제는 9,500개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 지금 500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요거 하니까 950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1,000만 원이란 말이야. 1,000만 원. 그럼 50만 원은 모두 정상적인 거다. 그러면 기말 재고를 요 950으로다가 입력을 하면 요게 작아지니까 원가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적은 금액, 가장 적은 금액, 여기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 950이잖아요. 그거 입력하면 원가에 산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손상각은 뭐 위에 대손상각 탭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것만 놔두고 해당 안 되는 건 삭제하고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되고 1%인지 2%인지 그거 확인하면 되고, 퍼센트가 다를 때는 각각 구해서 금액을 메모했다가 입력하고, 퇴직급여는 추가 설정액, 만약에 추산액이 주어지면 거기다 입력하고 결산 반영 눌러도 되는데 추가 설정액이고, 선납세금은 옆에다 한 번 다시 적어주고 추산액에서 당기 계상액에서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대감태법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수동결산은 이렇게 있으니까 분기하고, 이거 여러분 다 시험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료 제공이 될 거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결산자료 이제 입력 문제가 말대감태법에 속하면 요거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야 돼요. 원래는 다 열고 전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다 분계로만 해도 되는 거, 12월 말일 분계로만 해도 되는 거 나오면 그냥 분계만 하고 끝나도 상관없지만 원래는 전표 추가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대감태법 중에 기말 재고 하나 나왔죠. 그럼 0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말 재고를 입력하면 돼요. 자, 원재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원재료죠, 원재료. 그럼 여기 원재료에다가 여기 요거 곱하니까 장부는 1000이고 실제는 950인데 정상적이니까 여기다가 950 적은 금액으로 입력하면 매출원가에 산입이 됩니다. 정상적인 거는 모두 매출원가에 산입해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기 이제 기말 제공금이 있죠. 기말 제공금 여기다가 85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있죠. 여기다가 134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요거 끝났어요. 이건 다 분기하는 거니까 됐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이렇게 완료돼요. 만약에 이거 입력을 잘못했다 그럼 수정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한 두세 번 더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일반 전표를 열어 가지고 이제 요걸 12월 30일로 이렇게 열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결차 결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요 밑에다가 요거 분기하는 거예요. 이제 소모품 300을 구입하고 모두 자산 처리했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12월 30일에 이제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이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50이야. 250 쓴 거는. 이 250 중에 그 영업부, 그 다음에 생산부는 75%, 영업부는 25%. 그러면 이 250 중에 생산부 75%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게 금액을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요게 얼마가 되냐면 187만 5천원 요게 나오고, 영업부권은 62만 5천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 분기할 때 대변에 소모품에서 줄여야죠. 왜냐면 살 때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샀을 때 소모품 현금 이렇게 했으니까 대변에 소모품을 줄여줘야 돼요. 이렇게 줄여주고 금액은 250만원을 줄여주고 차변에는 소모품비를 쓰는데 생산부권은 500번대를 여기에다가 187만 5천원. 왜냐면 여기 75%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300 중에 남은 게 50이에요. 남은 게 50이니까 사용한 거는 250이잖아요. 거기에 75%가 여기 500번대 소모품비로 해줘야 돼. 왜냐면 사왔을 때 자산으로 했으니까 발생주에 따라 이번에 쓴 건 다 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영업부권은 소모품비. 자, 여기 800번대. 자, 이렇게 해주면 분계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중에 현금 시제 잔액이 장부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했어요. 현금과 부족으로 계상하였던 23만 5천원 중 15만원은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의 유류대금, 차량 유지비죠. 나머지는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단기병 잡손실 봐라 이거죠. 그럼 부족했던 거니까 대변에 현금 과까지 찍어야 떠요. 현금 과부죠. 현금이라고만 찍으면 그냥 현금이 찍힙니다. 23만 5천원. 그 중에 차변에 15만원은 영업부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에 영업부권이니까 800번대죠. 차량 유지비. 그래서 요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15만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대요. 파악이 안 된대. 그러면 결산 때는 이건 잡손실로 떨어버려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분계가 3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결산 정리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결산 정리는 그 자동 결산은 이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말대감태법, 기말재고, 대손상각, 감가상각. 요거 보여드리면 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0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보시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은 추계액이 나오면 여기다 입력하고 그러면 결산 반영 누르면 되고,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추가 설정액이 나오면 제조보 영업부 나오면 갖다 입력해 주면 돼요. 어디다 입력하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판관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각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요, 이거는 이제 경비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 이거는 800번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도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다. 그러면 이거 다 지워야 돼요. 요거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딜리트로 지우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이게 1%면 1 그냥 하고 결산 반영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다른 건 몰라도 대손상각은 이걸 이용하세요. 이거를 대손상각만큼은 자기 그 설정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결산 반영. 왜 그러냐면 이 대손충당금 설정하려면요, 요 합계잔액산표에서 여기 12월 해가지고 여기서 그 외상매출금 요 금액 잔액 있죠. 여기서 1%라고 하면 공두개 잘라버리고 나온 26만 6,475 2억 6천이니까 266만 4,700원에서 여기 대손충당금 있는 거 빼갖고 해야 돼요. 없으니까 그냥 다 해야 되겠죠. 공두개 빼니까 요거 받으러 오면도 1%는 공두개 자르고
그 다음에 요 금액에서 요거 빼가지고 해줘야 돼.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대손상각에서 뭐 해당되는 거 나머지 요거 삭제하고, 왜냐면 여기 1% 다 계산을 해놨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결산 반영만 누르면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대손상각은 이거 이용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추가 설정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그 선납세금, 법인세 추산액 나오면 선납세금 한 번 더 적고, 나머지 그 선납세금 뺀 나머지를 여기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전표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조회 문제입니다. 자, 5월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차익은 얼마인가? 양수로 기재할 것. 자, 이거는 5월 말이니까 5월 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제 열어요. 재무상태표에 5월 달을 여시면 돼요. 05월. 그러면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 있죠? 그냥 제출령을 보는 게 제출령 보면 안 되지.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이건 받으려면 합쳐서 여기다 나오니까 표준형은. 자, 여기 외상 매출금 요 금액과 외상 매입금 요 금액과 외상 매입금 여기 있죠? 차이 요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 요 외상 매출금 요 금액에서 그 다음에 요 외상 매입금 요걸 뺀 금액이 바로 여기 답이에요. 뺀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046만 5천원 나와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영세율 적용 매출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럼 이건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됩니다. 금액을 물어본 거는, 매수를 물어볼 때는 합계표고. 자, 그러면 4월부터 6월, 04월부터 06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영세가 2개 있죠? 여기 2개, 여기 2개. 요 영세라고 되어 있는 거,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 요 2개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4,845만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이 가장 적은 6월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발생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요거는요, 그 월계표를 조회하는 게 편해요. 그 월계표, 여기서 월계표 요거를 조회해서 그냥 6월이니까 그냥 6월만 찍어요. 06월. 그럼 여기서 판관비를 보세요. 밑에 여기 밑에 판관비 있죠? 여기 판관비 요 비용 요 금액 요 금액 있죠? 요 급여부터 여기까지 가장 적은 금액과 발생이 가장 적은 금액과 계정 과목과 금액은 얼마냐? 어느 게 제일 적어요? 여기서 여기 합계 보니까 이거 도서인쇄비가 제일 적죠? 여기서 도서인쇄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서인쇄비 그래서 10,000원이다. 그럼 이제 요거 다 입력이 끝났으면 여기에 이제 이론 문제 작성에 여기에 금액을 4,046만 5천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845만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 인쇄비 금액은 10,000원 이렇게 하고, 이 객관식은 앞으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 가지고 여기 객관식이 1번이네요. 뭐 나머지 이런 식으로 다 클릭한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고, USB가 꽂혀 있는 상태로 해야 돼. USB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USB 있는 거 열어서 하고, 마지막 답안 저장 버튼 눌러 가지고 이렇게 저장된 거 빼 가지고 감독관 확인 번호 밑에 이제 안 썼던 거 쓰고 이제 내면 돼요. 이름 수험번호 다 적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0회 기출문제 전산회계 1급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